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과 31일 가정형 위센터 두 곳에 갔어요. 가정형 위센터가 뭐예요?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교육부에서는 2008년부터 위 플러스 에듀케이션, 위 플러스 이모션이라고 해서 위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학습 부진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일반 학생들 모두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위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위센터, 시도교육청에는 위스쿨과 가정형 위센터가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다녀온 가정형 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정형 위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에 19곳이 있는데 복지관은 지자체별로 위탁받는 것처럼 가정형 위센터도 교육청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거든요. 위탁을 준 다음에는 3년 주기로 심사해서 재위탁 여부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위탁받는 기관과 센터장에 따라서 센터 내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다녀온 가정형 위센터 두 군데도 생긴 모습부터 운영 방법, 분위기 등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럼 이런 가정형 위센터는 누가 이용할까요? 이제부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으로 이용 가정이 늘어나고 맞벌이가 증가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서 가정 불화 또한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고 보살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성폭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가족 간 갈등이 무척이나 심하고 사랑과 관심의 부족으로 우울감, 부적응, 결식,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 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을 힘들어하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게으르고 동영상에 빠져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불안하고 작은 것에도 극도로 민감해지고 심하면 TIC이나 ADHD인 아이들도 있어요. 가정형 위센터는 이런 아이들을 받아요. 혹시 그게 쉼터 아닌가요?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쉼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가정형 위센터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학생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업 중단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먹이고 재우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들과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고 교육하고 상담하는 거지요. 가정형 위센터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초등 가정형 위센터, 남학생들이 이용하는 남학생 가정형 위센터, 여학생들이 이용하는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가 있어요. 가정형 위센터에서는 편의상 초가위, 남가위, 여가위라고 부르더라고요. 가정형 위센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센터라고 해서 뭔가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집처럼 생겼죠? 경우에 따라서 아닌 것도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한 곳에 있는 일반 집 같은 곳들이 많아요. 가정형 위센터는 그 이름처럼 아이들 15명가량이 사는 가정처럼 생긴 센터예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씻고 등하교해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조리사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죠. 제가 만난 센터장님과 선생님들은 무기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어요. 뭘 해보자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힘도 없고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지낸다고 하니 저도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손 씻기, 청소하기,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민감한 아이들은 뭔가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예민하게 반응해서 거실에 피가 낭자하도록 싸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 학교에 적응하기 쉽지 않죠. 다른 친구들보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더 격하게 겪는 아이들인데도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다독이면서 생활하는데 정말 사명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기관마다 다르지만 제가 간 곳은 아이들이 3개월에서 9개월간 생활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만 있어도 긍정적으로 변화된 아이들이 꽤 있다고 해요. 아이들은 여기에서 부모님에게 맞거나 방임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곧 익숙해 한다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해서 여러 규칙들이 있는데 그것도 점차 잘 지키게 되고 아침 기상, 식사, 청소, 빨래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하는 캠프, 나들이에도 잘 참여하고요. 학교 출석도 거의 100%다 달성한다고 해요. 또 다른 입소 친구들과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이곳 생활의 적응을 곧잘 한대요.
물론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죠. 중간에 삐뚤어져서 입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이가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맛있는 식사와 간식, 따뜻한 돌봄, 안정적인 주거 환경 덕분에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랜만에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가 많이 변했다면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한대요. 센터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감격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전 센터장님 말씀만 들어도 감격스러웠는데 실제 아이들과 같이 하고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보는 선생님들 얼마나 뿌듯할까 생각도 들어요. 센터에 입소한 아이들은 여기서 생활한 지 3에서 9개월이 지나면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해요. 대기하는 다른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센터에서 받는 그런 따뜻한 돌봄을 못 받게 되니까 예전에 어두운 모습으로 금방 되돌아가는 친구들도 많대요. 그래서 센터장님은 대기하는 아이가 없으면 교육청에 사정을 말해서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보다 보면 내가 이것 한다고 저 아이가 바뀔까 하는 생각도 들고 했었는데 센터장님은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 애정이 가고 사랑을 더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자신이 더 반성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위센터를 이용할 수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업무 담당자, 보호자, 아니면 입소를 희망하는 학생 자신이 전화를 하거나 직접 센터에 가서 입소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학생과 학생 보호자가 함께 센터에 가서 면접을 하죠. 그럼 센터에서는 이 아이가 입소되는지 아닌지 사례 판정 회의를 하고 만약 이 아이가 입소가 되겠다 싶으면 아이와 아이 보호자, 아이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동의를 받고 위탁 의뢰 신청서를 쓰면 센터에 입소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센터장님은 학교에 42년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는데 퇴직 후 아이들을 변화시켜보자 하는 마음에 이곳에 오셨다고 해요. 퇴직 후 편한 삶이 있는데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어요. 센터장님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이고 무섭게 보여도 아이는 아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주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라고 하신대요. 또 뭔가를 조금만 해도 힘들어하고 감사가 없는 애들이 많은데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을 안다면서 센터장님은 감사를 가르친다고 하세요. 감사, 정직, 배려, 역지사지를 배우고 실천해서 나중에는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세요. 센터장님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고 저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달에 다녀온 가정형 위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형 위센터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대상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